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함께 살던 동료 2명을 살해했습니다. 국적도 모두 다른 노동자 3명이 한 집에 살다가 불화가 생기면서 결국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농공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살 A씨가 편의점에 들어와 경찰을 찾았고 자신이 함께 살던 동료 2명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저녁 7시쯤. 출동한 경찰은 숙소로 사용하던 아파트 5층에서 둔기에 맞아 숨진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오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자기 따라오라고. 그래서 경찰관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고서 이제 119가 온 거고. 숨진 남성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36살 B씨와 카자흐스탄 국적의 동갑내기 C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던 중 서로 다툼이 있었고 화가 난 A씨가 집에 있던 둔기로 둘을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용역회사 소속으로 국적은 다르지만 비슷한 언어를 사용해 한 집을 쓰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추궁하는 한편 회사 관계자들도 불러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내 고용률이 월 단위로는 1998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상승률이 그리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형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강원도 내 고용률은 65%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포인트 올랐습니다. 취업자는 84만 8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지역별 고용 동향 작성 주기가 분기당에서 월 단위로 바뀐 지난 1998년 1월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원도 내 산업 현실이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도심의 숙박 음식업이 16,000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관광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강원도의 특성상 외국인 방문객이 늘고 특히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종사자 등에 대한 지자체 채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형 노인 일자리 시행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채용이 증가한 것도 고용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취업 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8만 5천 명으로 전년보다 15%나 급증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처럼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늘면서 지난달 도내 실업자는 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인 3천 명이 줄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분명히 고용률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강원도 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마냥 좋아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춘천 범시민 문화제가 오늘 춘천 공지천 소녀상 앞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제를 마련한 춘천 시민행동은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념을 떠나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경제 보복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집회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제에서는 이에 동조하는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각종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춘천 시민행동은 매주 주말마다 춘천 명동거리에서 일본 제품 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고가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결승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3대3으로 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릉고는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리고 있는 휘문고와의 경기에서 5회 말 2사 만루에 홍종표 선수가 3타점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아낸 이후 3점을 허용했습니다. 지난달 청룡기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강릉고는 이번 휘문고와의 대회에서 전국대회 첫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20회 치악산 복숭아 축제가 오늘 시작돼 내일까지 원주시 명륜동 젊음의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는 23개 복숭아 장목반에서 생산된 고품질 복숭아가 선보이며 직판 행사와 품평회, 복숭아 빨리 먹기와 길게 깎기, 노래자랑과 물총 쏘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올해는 복숭아 4.5kg 8,000상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주시 홍보대사인 방송인 김혜영 씨를 초청해 특판 행사를 진행합니다.
도내 시멘트 업체들의 수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강원도 지부에 따르면 도내 업체들의 시멘트 수출 실적은 지난해 87%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67.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 수출 금액이 3,303만 달러로 1,164% 증가했으며 칠레 52%, 필리핀 1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10년 넘도록 방치된 유치원 용지에 노인 요양시설 건립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주 봉화산 지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도 이 일대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돼 교통이 혼잡한데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서면 주차난과 차량 통행 차질이 우려되고 아파트 조망권도 크게 해친다며 원주시에 반대 서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주시는 택진의 유치원 용지가 워낙 확보가 어려워 용도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청취해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석열차 승차권 예매 결과 강릉선의 34%가 예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진행한 2019년 추석 승차권 예매에서 전체 173만 석 가운데 85만 석이 판매돼 49.3%의 예매율을 보였고 전라선이 61.5%로 가장 높았으며 강릉선이 34.7%로 가장 낮았습니다. 명절 승차권 가운데 자녀석과 미결제 승차권에 대해서는 코레일 역창구와 스마트폰 코레일톡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다시 지정된 강릉시가 217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아파트 건설 사업은 오는 2021년 9월까지 연곡면 영진리 일대 9,400여 제곱미터에 70제곱미터형 160세대와 70제곱미터형 24세대, 84제곱미터형 33세대 등 모두 217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